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와우네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밝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죠. 요새 뭐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많으시죠? 호재도 많고, 호재가 많은 만큼, 주가의 흐름들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6월이 얼마 안 남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시황이 좀 어지럽게 진행이 되다 하더라도 그래도 펀더멘탈 실적에 조금 더 시장에 뭔가 이제 무게추가 좀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좀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좀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하는 시점이고요. 어, 뭐 시장이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좀 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현대차 말씀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먼저 서두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의 투자 포인트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단기에 발생되고 있는 이슈로만 따지게 되면 인도 IPO가 좀 임팩트가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과연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느냐,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오늘은 주가가 조금 좀 밀렸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잘 가는, 그러니까 22만 원대에서 29만 원대, 뭐 30만 원대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일단은 단기간에 혼자 뭐 나홀로 독주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전일 뉴욕 증시의 하락 부분들로 인해서 현대차에 대한 조정 부분들도 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하락세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요거죠. 예, 수출 데이터. 유럽 쪽에서 이제 92,000대 판매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9% 감소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일단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차익에 대한 빌미를 좀 제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부분의 이 판매 데이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거기서 좀 피해갈 수 없었던 게 바로 현대기아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좀 나와준다라고 되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5월 한 달 동안에 뭐 전년 대비 4.9% 감소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어찌됐든 뭐 업계 평균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준수한 그런 이제 수출 데이터, 판매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보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연속성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늘자의 하락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만들어줬던 뭐 하나의 이슈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연의 가치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올해 1월 1분기죠. 1월 분기에 매출액이 이제 40조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3조 5천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의 매출액을 지금 43조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43조 6천이고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지금 시장에서 한 4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분기,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쪽에 대한 이제 판매 데이터가 다소 이제 1분기 대비해서 조금 처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판매 환경 자체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수 같은 경우는 YOY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한 7%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7만 대? 그래서 한 YOY 기준으로 여전히 5% 정도의 좀 준수한 수출 데이터를 좀 만들어줬고, 여기에서 이제 북미 판매가 20만 대가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중에서 이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북미 시장 쪽에서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나와야지만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정도 수준대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환율 시장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환율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HEV 모델의 판매가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엔트리카를 팔아가지고 뭐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친환경 계열의 차량들을 판매를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분들이 훨씬 크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BEV의 판매, 그러니까 전기차,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다소 조금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그에 따라서 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흐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기는 한데, 이 차원제는 다소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이슈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점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딱 비교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절하게 순수 전기차의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 흐름들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도 만들죠. 순수 전기차도 만들죠. 거기에 또 하이브리드도 만들죠. 거기에다가 또 뭐도 만들죠, 여러분들. 수소차도 이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양한 차종의 트림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설령 판매가 좀 덜 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좀 효율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이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지금 4월달, 5월달까지 해서 한 3만 8천 대 정도? 이게 YY 기준으로 거의 한 30% 정도가 좀 이제 감소가 나타나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제 BEV 쪽에서에 대한 부진 부분들을 하이브리드가 메꿔주는 거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이제 9만 3천 대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YOY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거의 한 40% 가깝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BEV 쪽에서 뭔가 내가 힘을 줬었던 사업부였고 차종이었는데 여기서 힘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충분히 완벽하게 상세를 해주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서 아마 시장에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 자체를 그렇게 크게 수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더라고 되면은 이게 지금 FN 가이드 기준으로 2024년도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들인데, 이게 분기별로 이러한 속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또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또 뭐 전체 시장 분위기 자체는 뭐 하반기는 좀 더 풀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상황들이거든요. 뭐 물론 이제 3분기와 4분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친환경차에 대한 판매 대수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4분기 역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좀 넘어갈 수 있겠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는 전체 올해 1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아마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수정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게 물론 이제 자동차 업종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성장 산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숙 산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뭔가 이제 신차를 사고 또 중고차를 사고 하는 게 이게 큰 폭으로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틀 안에서 신차에 대한 뭔가 이제 판매, 그리고 뭐 프로모션을 통해서 판매, 점유율을 막 싸움을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비교를 했었을 때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시장 내에서에 대한 성장률로 놓고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잘 싸워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글로벌 OEM 기업들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밸류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뭐 PBR 같은 경우는 0.7, 0.9 정도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수익률로 놓고 봤었을 때, 영업이익률로 놓고 봤었을 때 현재 지금 퍼 자체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6배 정도, 많아봐야 6배,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아봐야 5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 OEM 기업들 대비해서 낮은 펄을 받고 있는 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타당하진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이번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함과 동시에 뭐 인도 쪽에서에 대한 IPO가 성공리에 뭔가 이제 성과로 붙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PR 자체는 시장에서 뭐 수정이 되면서 오히려 업사이드를 열어둘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로벌 완성차 밸류에이션 비교표는 한 번쯤 좀 보시면서 아, 우리 현대기아차가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표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모멘텀으로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뭐 인도범인 쪽에서에 대한 기업 IPO입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좀 있어요. 예,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복 상장 뭐 이거에 대한 이슈겠죠. 근데 일단은 뭐 사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단순해요. 이게 뭐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요?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거죠. 동일 증시내에서 상장하는 게 아니고 인도 시장에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분할 자체가 불필요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인도 시장의 특징을 보셔야 되는데, 인도 시장이 어찌됐든 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장 산업으로 분류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기업들,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이 지금 인도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 기본적인 평균 퍼 자체가 20배에서 30배 정도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 역시도 자사,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의 상장돼 있는 자동차 주가와 현재 지금 인도 시장 내에서 상장을 하고 나서 이 본국에 있는 자동차들의 PR 자체가 굉장히 퀀텀 점프하는 효과들을 거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현대기아차 이번에 인도 법인 IPO는 굉장히 좀 성공리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 사례들을 놓고 봤었을 때 현대기아차에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현대기아차가 인도 법인을 통해 가지고 기업 공개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물론 이제 인도 정부와 뭔가 이제 조건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 전체 이 IPO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인도 시장에다 다 뭔가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부는 인도 시장에 투자를 하겠지만 뭐 일부는 또 현대기아차가 뭐 새롭게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투자와 더불어서 주주환원에도 활용을 하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인도 법인의 IPO는 플러스면 플러스지 적어도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주요 포인트, 다양한 트림 구성, 그리고 우호적인 확률 지속이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현대차의 루머가 뭐 지난주에 한번 있었죠. 정몽구 회장의 뭐 이제 서거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룹 내 지배 구조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이 현대 기아차 그룹의 전체적인 뭔가 변화라든지 모습들을 간간히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슈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현대기아차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각각의 기관의 목표가들도 최근 들어서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B들 입장에서도 테슬라보다도 오히려 현대차에 조금 더 좀 긍정적인 분석들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기관 역시도 현대차에 대한 목표가를 최근 들어서 계속 상향 조정을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는 다른 업종 그리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매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붙어주면서 상당히 좀 좋은 그림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동안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요 물량들 자체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프로그램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가지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과연 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좀 출회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약간은 좀 뭔가 이제 탄력도를 조금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뭐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프로그램 쪽만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기술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써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고가의 이러한 이제 상승 밴드 자체를 크게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실적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신규로 매수를 한번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양봉에 따라가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뭐 눌림목을 통해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이 현대차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현명한 좀 트레이딩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IPO, 그 다음에 역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역대 실적과 더불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다소 주춤하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조금 더 도와준다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 거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